파리의 첫인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한테는 시골 같았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거죠. 사람 보행을 위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누구든지 카페를 마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얼굴이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움플러스 대표 건축가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프랑스 건축사고, 현재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또 이제 프랑스 국제생물종 다양성 기관인 IBPC의 한국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유학을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의 어떤 건축도 건축이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특히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 터라 건축과 도시의 관계,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됐고, 거기서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약 10년, 11년 정도의 어떤 실무를 하고 2018년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프랑스 회사 다녔던 회사는 전형적인 이제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 중에서도 사회주택이나 주거를 많이 하는 전형적인 프랑스 건축사무소 아뜰리에 리옹이라는 곳에서 이제 5년 동안 도시건축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나머지 5, 6년 정도는 국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인터내셔널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아키텍처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제 팀장과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가 또는 건축사라고도 합니다.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은 건물을 짓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계획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계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잖아요. 보험 설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융 설계도 있는데, 그 설계란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이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아주 공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한 건물을 봤을 때 이 건물이 그냥 어떤 기능에만 국한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떤 미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건축 설계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또 건축가를 셰프도 오케스트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어떤 셰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과 이제 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이 쓰기 위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히팅, 아니면 에어컨 등의 어떤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토목, 조경, 이런 부분, 이런 여러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건축가고요. 이 건축가는 말 그대로 여러 엔지니어의 어떤 수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축가의 이제 역할이고, 제가 내리는 또 건축가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건축사를 따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은 녹봉을 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녹봉. 국가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월급이나 지분을 주는 거죠. 월급이나 어떤 급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의 월급은 급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녹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4개, 5개의 이제 직업군이 이렇게 국가의 이익을 위한 어떤 직업군이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건축가와 의사와 그리고 법적인들, 그리고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나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 단체 어떤 사회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똑똑한 집단의 한 분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건축가는 단순하게 공간을 기획을 하고 어떤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공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건축가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사업자 등록 중에 이제 건축 사무소나 저희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서비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 서비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최대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어떤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공간의 상상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건축 전문가로서 건축에 관심을 되게 갖게 되고 왜 프랑스로 가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프랑스로 가기 전에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요. 단순하게 이제 도시 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건축이란 어떤 직업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이 도시 전체를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와 건축가의 관계의 모색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프랑스 건축가들의 어떤 자세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좀 후회를 좀 했었어요. 불어가 너무 어려워서 야, 이거 너무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프랑스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시야가 이제 트이게 되더라고요. 프랑스 사회, 어떤 프랑스 문화, 도시 특히 그리고 건축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좋은 건축이 어떤 건축이고 도시와 공생할 수 있는 건축이 어떤 건축인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떤 프랑스 출신의 한국 건축가보다 프랑스를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할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실무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는 가장 도시 계획이 잘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이제 여행을 하고 또 출장을 다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파리를 이기는 도시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장들이 그리고 많은 시장들이 많은 시도를 한 곳이기 엄청난 많은 실험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파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인구를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교류와 어떤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시도들이 모여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콕 집어서 이제 프랑스를 선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 장소에 대한 어떤 그들의 이해도 그리고 외부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저한테 매력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먼저 배우고 향후에 건축 마스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총 그쪽에서 딴 학위가 총 이제 2개가 있는데요. 건축사 빼고 첫 번째 학위가 포스트 디플롬이라는 도시 건축가,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기본으로 한 건축가 과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건축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도시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유럽 근처에 있는 네덜란드나 영국보다 아니면 미국보다 프랑스를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사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첫 해 때 어떻게 보면 저희 부인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밤에 내렸을 때 제가 첫 본 그 프랑스의 풍경은 성이었습니다. 성. 그 시골에 있는 그 성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멋있구나. 그러면서 또 걱정도 됐었죠. 야,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삶을 어떻게 좀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성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이곳이라는 게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제가 처음 1년 동안 어학을 했었던 곳은 그 프랑스어죠. 프랑스 말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나라처럼 국문과 같은 경우인 거죠. 그런 그 학교가 굉장히 발달된 어떤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중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유산이라든지 그 예전의 건물들이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옛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1년을 하면서 어학을 배우게 됐었고, 그리고 한 6개월, 5개월 만에 제가 파리를 처음 갔었어요. 파리의 첫인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한테는 시골 같았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로의 어떤 범위였죠. 한국에서 사실은 2차선도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2005년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대로가 많았었고, 프랑스는 2차선은 기본이고 조금 많다 싶으면 10차선 정도,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보통은 한 8차선, 6차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그 도시 구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람 보행을 위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그 공공장소에서 누구든지 카페를 마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얼굴이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리의 어떤 첫 인상이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